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슈퍼루키 방문각에서 1년 만에 교정직 전체 수석 평균 99점 배출한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는 박혜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9월 첫 번째 수업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좀 엄청 웃기게 생긴 요 미스코리아 느낌 나는 아이를 지금 가지고 왔죠. 요거는 이제 서울시 일반행정에 붙으신 우리 합격생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강 기념으로 요거 이제 차고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요. 자, 우리 중요한 거 들어갈 건데요. 우리 이제 9월달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9월달 1일모고 OT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요 1일모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 초시생들도 풀 수 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왜냐? 진도별로 1일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초시생이라도 이미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험을 푸는 거는 별로 조금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요거 OT 자료를 제가 넣어놨으니 반드시 좀 뽑아가지고 같이 OT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할게요.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럼 갑니다. 자, 강좌는 퀄리티 최고, 여러분 제가 콤단문 위주로 동영 위주의 그런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최고, 구성 최고, 국어 고득점이 가능한 저절로 복습이 되는 스파르타 1일모고 9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제가 넘어가서요. 강의 진행 방식도 똑같습니다. 자, 하루에 10문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문제씩 여러분이 푸시면 되고요. 시험 시간이 짧습니다. 자,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험 시간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한 후에 해당 문제의 강의를 듣습니다. 보통 40분 내외지만요. 초반에는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풀이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풀이와 관련이 된 이론까지, 이론 압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론까지 들어간다는 점에서 우리 역공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인원에서 중요했던 것들, 올인원에서 중요했던 이론을 한 번 더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한 후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복습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요 강의를 그냥 단순하게 들어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되게 쌓이는 것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꾸준히 요 1일 모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문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요, 필수 핵심 이론도 제가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복습을 위해서요. 자, 세 번째인데요, 틀린 문제들은 차곡차곡 모았다가 주말에 한꺼번에 오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장기 기억으로 요 틀린 문제들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까지 오답하는 것까지 꼭 복습 방법으로 가지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수강 대상 이렇게 있는데 요 1일모고 같은 경우는 왜 진행을 하냐면 여러분들 사실상 여러분들은 학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은 문제를 맞히시는 분이 여러분들 요 상대평가에서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음으로써 여러분 기출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동영 들어가기 직전부터 여러분들이 선택지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엄청난 병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요런 1일 모의고사를 기획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문제 푸는 기계가 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일모고 구성과 진행 방식은 8월달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역공문법 진도에 따라서 올인원 진도에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역공문법 진도로 이렇게 문법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자, 여러분 문법을 계속하는 이유는 보통 당락이 문법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할 문법은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죠? 참고로 근데 문제는 문법이 형성되는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우리 7월 달부터 굉장히 많은 문법 문제를 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문법 진도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누적 문법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4주 전에 배웠던 것도 목요일, 금요일 요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수요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문학 두 문제, 비문학 두 문제 이렇게 해서 독해의 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고유어랑 관용표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 3년에 한 번 주기로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 하나에만 포진을 시켰습니다. 한자성어 두 글자 한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이 한자성어 있잖아요. 이 한자성어는 어떤 게 기준이냐면요. 200개. 자, 제가 199개로 정리를 해놓은 한자성어 교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얇고요. 199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똑똑하게 특히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199개로 줄여놓은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9개로 한자성어 줄여놓은 거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요것을 이제 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초시생들도요. 199개 요거 역대급 한자성어라는 요 교재, 제 파란색 교재거든요. 제본 교재 굉장히 얇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최빈출로 외워야 할 한자성어를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항상 요거 예고를 한다 그랬죠? 자,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자성어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한자성어 위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글자 한자 표기 실제 기출에 나오는 것만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자성어 두 글자 한자 표기도 마찬가지로요. 철저하게 기출 위주로 들어갑니다. 왜냐? 요즘 방향 자체가 기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연계 강좌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번 봅니다. 2023 단기 합격의 첫걸음, 요것은 이제 미리 제가 찍어놓은 강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박혜성 국어 전 영역 기본 개념 완성이라고 해서요. 제가 이미 7, 8월 강의로 찍어놓은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저는요 빨리빨리 국어 진도를 나가고 싶어서요. 빨리 이 인강 진도를 뽑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찍어놓은 7, 8월 강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완벽한 어휘 한자 마스터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7월 달에 이미 찍어 놓았고요. 무조건 가성비 있게 들어가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20문제 중에 한자가 2문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2문제 나온다고 하면 한자성어와 그리고 두 글자 한자 표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자성어는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한자성어로 300개 정도 완벽한 어휘 한자 마스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성어 위주로 잘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보면은 두 글자 한자 표기 8개년, 9개년간의 기출을 모두 다 끌어모은 기출 쌍끌이로 들어가 있는 두 글자 한자 표기 기출도 제가 풀어드리니까요. 요거는 꼭 한 번쯤은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어휘 한자 마스터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못하시는 분들 요즘 핫트렌드 비문학 핵심 기출 요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9월달 들어가게 되죠. 이번에는 기본 플러스 심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은 기본에 대한 것이었다면 자, 기본 플러스 심화는요 거의 전 영역 그리고 심화적인 부분까지 빈틈없이 하는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 영역 기본 개념 완성이라고 해서 기출 분석까지도 모두 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기출 직전 막판 이론 심화 요것은 바로 7, 8월에 요거 들었던 친구들이 요 5번 자, 전 영역 이론 요거 들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진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래 올인원을 들었기 때문에 일일모고와 진도가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히려 더 좋아요.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모고에서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형태론, 뭐 통사론, 문법, 뭐 아니면 의문론을 할 거기 때문에요. 요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게 되면 박혜선 적중하프 들어가 있죠? 적중하프와 같이 함께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먼저 드렸어요. 미리 제가 시험 범위를 공지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법의 왕도 책의 순서에 따라서 일일 모고를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저절로 복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9월 1일 전에 이제 20회, 21회, 22회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9월 1일자부터 이렇게 1회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글만
한글맞춤법이 왜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사실상 시험 개강이 5회에서 요 9, 10월 기본이론 강의가 개강이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처음 들어오시는 초시생 여러분들은요. 6회 먼저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7, 8월부터 요 1일 모의고사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 5회까지가 여러분들 그 진도에 맞춘 그런 진도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요. 올인원 문법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될 겁니다. 형태론부터 자, 그리고 22회는 통사론까지 제가 여러분들 미리 이 시험 범위를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고 이것을 바로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잠깐만요. 제가 복습 방법 잠깐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복습하는 방법은 뭐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자, 일단 올인원을 여러분이 들으시잖아요. 올인원, 뭐 문법의 왕도, 그리고 문학의 왕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요, 요 올인원 강의를 듣고, 물론 이제 9, 10월, 10월이 워낙에 이제 수업이 많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따로 여러분들이 복습하지 마시고요. 바로 1일 모의고사의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주세요. 1일 모고 강의를 바로 들어주세요. 자, 1일 모고를 풀고 올인원 강의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이 1일 모고를 푼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게 되면 어차피 올인원에서 했었던 그 굉장히 핵심적인 이론을 1일 모고 강의에서 한번 되풀이를 할 거고요. 요 되풀이를 한 거 플러스 자, 기출을 가지고 이제 제가 굉장히 퀄리티 있게 좋게 만들어낸 요 1일 모고 문제풀이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면요. 굳이 올인원을 복습하지 않더라도 요 올인원에서 중요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전략을 짜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미리 공지를 했으니 확인을 하시고요. 제 컬이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진짜 적어도 제가 제일 못 본 친구가 80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부터 고질적으로 국어를 너무 못했던 친구인데 80점은 물론이고 90점, 95, 100점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워낙에 합격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합격생이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심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시면 학교까지 잘 가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OT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세팅을 다시 마치고 1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한글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요거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었지? 자, 모난 유희열이라고 해서 모음 그리고 니은 뒤에는 유희열, 율희열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율희열, 유희열로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율희열 이렇게 외워라. 자, 그럼 여러분 모음이랑 니은 뒤는 율열이 오는 것이고요.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렬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요. 우리 요거는 이제 의문론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자, 이 경우도 있다 그랬죠. 양난능 그리고 자, 이론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량, 란, 릉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양난능이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고유어 혹은 외래어가 있는 경우엔 양난능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에 한자어가 있는 경우에는 량, 란, 릉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자어가 오는 경우에 이게 량이 되는 이유는 얘가 두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음 량, 란, 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양난능 왜 두음 법칙이 일어났냐면
자, 고유어 외래어가 있는 경우엔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바로 두음이 됩니다. 두음, 얘부터가 한자기 때문에요. 요거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됐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요 어머니 양난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고유어인지 외래어인지 한자어인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봐요. 어머니 모자가 있죠. 자, 여기 어머니 모 한자 모자가 있다라는 건 어머니가 고유어라는 뜻입니다. 자, 고유어기 때문에 난으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십. 여러분 가십은 외래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으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가정란은 여러분 여기서 이 가와 정은 집가자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 원래 본음 란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이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실 플러스 잃어버릴 실자죠. 잃어버린 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말이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에 접두사처럼 생긴 요 한자와 다른 말이 겹쳐지는 경우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 채로 붙기 때문에 실 낙원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때문에 땡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요거 아니다고 하면은 나머지 안 봐도 괜찮은 거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광안루 이거 맞고요. 자, 이제 장농을 볼 건데요. 여러분 장농의 이 농자가 둘째 음절이기 때문에요. 두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음인 롱자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쌍용이 있는데 이거 너무 좋죠? 여러분 쌍용에서 요 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음절 이하기 때문에 두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음 룡자로 쓰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상노인은 신락원이랑 똑같죠? 상 플러스 노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 채로 붙습니다. 그래서 상노인으로 고쳐주는 것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내월인데 이게 올레자가 돼서 원래는 레월이 돼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오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 채로 붙기 때문에 내월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구릉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동구릉은 동쪽에 있는 9개의 무덤이라는 의미로 이것은 한자가 되겠습니다. 동쪽 동자에 그 다음에 9구자기 때문에요. 자, 요 경우에는 한자 셋째 음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본음대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두음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3번은 요거 상노인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양난능 중에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은 구름 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운자가 있다라는 건 구름이 고유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서 구름 양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수출량인데요. 나갈 출자죠? 한자기 때문에 요렇게 량자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요거는 셋째 음절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본음으로 쓰는 것이 맞아요. 합격률, 여러분 합이랑 격은 두 개 다 한자기 때문에요. 한자 뒤에 있는 율은요. 여러분 참고로, 미안해요. 여러분 율에다 형광펜 밑줄 치시고요. 얘 율희열이잖아요. 율희열. 모난 유희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거 기억이죠? 모음도 아니고 니은이 아닌 경우에는 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률이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격률로 고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글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표기된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요거 정답은요. 3번이 맞겠습니다. 여러분 삼가치가 아니에요. 삼가다라는 요 말이 있는데 얘는 삼가하다가 아니라요. 삼가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삼가다 대신에 지라는 어미가 그대로 와야 되죠. 그래서 삼가지 않다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삼가하다가 된다면 삼가치라고는 볼 수가 있지. 왜요? 하다가 항상 기준이 되는데요. 하다 바로 앞이 울림소리잖아요. 울림소리인 경우에는 아만 탈락되기 때문에 삼가타
삼가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삼가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삼가에 그대로 지를 넣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틀린 것이니 얘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요거 나머지 한번 볼게요. 갑갑하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하다가 항상 기준이 됐을 때 앞에 있는 것이 안 울림 소리가 되는 경우에는 하가 아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가깝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공부하다. 여러분 이게요, 공부하게 두다잖아요. 자, 요거 하다 앞에 우가 울림 소리죠? 모음은 원래 무조건 울림 소리니까요. 자, 울림 소리가 오는 경우에는 아만 탈락이 되기 때문에 히읗 기억이 축약되면 공부캐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실. 여러분 요것도 절실하지 못했다 요거니까요. 하 바로 앞이 항상 중심이 됩니다. 울림소리죠? 울림소리는 요거 아만 떨어지기 때문에요. 절실치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요걸 찾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울면 안 돼.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울면 안 플러스 안 띄고 돼 플러스 어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이게 축약되면은 돼에 그대로 요게 붙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요를 붙여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먹을 한번 넣어봐. 먹어요. 우리가 먹요라고 안 하잖아요. 그치? 봐봐. 돼 플러스 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먹 플러스 요라고 하지 않아요. 즉 여기에 먹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돼도 무조건 어요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요를 붙였을 때 그대로 요렇게 그대로 축약이 되어서 요게 축약이 되면 그대로 돼가 되죠. 그래서 요거 1번은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깨뜨렸다 이게 있는데 여러분 깨트리와 뜨리는 두 개 다 넣을 수 있어요. 트리가 넣는 경우에 뜨리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떨어뜨리다도 되고요. 떨어뜨리다도 됩니다. 여러 가지 깨뜨리다도 맞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이 트리가 항상 같이 다닌다. 같이 다닐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요, 하지 마라밖에 안 됐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요거 설명을 할 때도요, 아니 뭘 말아 이랬거든요. 야, 뭘 말아 이랬는데 이제는 말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셔도 괜찮아요. 말아라 해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 4번이 틀렸는데요. 짜집기가 아니라요. 짜깁기를 해주셔야 돼요. 짜깁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단 4번을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우셨을 거예요. 기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 않으셨겠지만은 자, 저랑 이미 1번, 2번, 3번을 잘 배우셨기 때문에 요게 확실하다면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더라도 아주 똑똑하게 자신있게 4번을 골라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잘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4번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오늘 저랑 같이 했던 부분인데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경의 도수에만 돋구다를 쓰고 나머지는 싹 다 도두다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맞아요. 입맛을 도두다도 되고요. 힘을 도두다도 되고요. 여러 가지 모두 다 괜찮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경의 도수를 올리다는 돋구다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부장님,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겠죠? 자, 부장님 질문 보내드린 예산안을 결제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제 승인을 해주는 건 보통 장들이 많이 하죠.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요. 요거는 요렇게 따세요. 부장님의 자가 여기 결제의 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제, 아이자가 되는 것이 맞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 어음을 결제하는 건 어음이 보통 빚이거든요. 빚을 다시 갚으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돈을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건널제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건널제자가 들어가서 결제가 맞아요.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식당 가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은 다음에 카드 결제하잖아. 그때 그 결제도 맞아요. 요게 그 결제예요. 비용을 건네주는 거기 때문에 건널 제자를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이에요. 제가 요거 오늘 되게 강조를 했는데, 자, 분이라든지 마음이랑 관련된 건 전부 다 이를 씁니다. 사귀느라 이게 맞아요. 마음을 졸이다. 요것도 이를 쓰지? 마음이랑 관련된 건 전부 다 이예요. 한번 써줄게. 속을 썩이다. 이것도 마음이랑 관련된 거죠? 희가 아니라 무조건 이가 와야 돼요. 분을 사귀다. 이것도 마음이랑 관련된 거죠? 무조건 이를 써야 돼요. 다 그리고 마음을 졸이다. 요것도요. 전부 다 이를 써야 돼요. 마음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니 이것은 이로 고치는 것이 맞아요. 자, 민속주는 곡식을 발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얘는 사귀는 안 돼. 사귀는 거는 마음이랑 관련된 거야. 요거는 발효시키다 라는 의미의 삭히다를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삭혀서로 고치는 것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너 왜 그렇게 내 속을, 여러분 요거 뭐예요? 마음이랑 관련되는 건 전부 다 이라고요. 그러니 썩이느냐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음식을 썩혀.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부패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요것은 썩혀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 이제 5번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사이시오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한글 맞춤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이시옷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여기 보면은 사이시오 표기가 나오니 우리 한번 이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론도 같이 정리를 하니까요. 자, 여러분 사이시오 표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모여야 한다. 고유어여야만 합니다. 하나가 무조건 순우리말이어야만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함은 된소리쟁이 되는 것도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나는 거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니은 니은이 덧나는 것도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다 만족이 돼야지만 사이시오 표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 둘 중에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유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갈게요. 하굣길. 여러분, 하교는 아래 하자의 학교교자죠. 요거는 한자인데요. 문제는 길이 바로 고유어예요. 여러분, 길 로자가 있죠. 길 로자가 있다라는 건 길이 고유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고유어 있고요. 발음해보세요. 하교길. 된소리로 발음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유어도 충족, 그리고 된소리 되는 것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시옷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2번 틀렸죠. 자, 여기 국 있잖아요. 국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고유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발음이 순댓국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죠. 그래서 순댓국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국이 들어가는 건 싹 다 시옷을 넣습니다. 왜요? 요게 고유어예요. 그리고 발음이 국으로 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시옷 넣어줘야 돼. 예를 들어, 그럼 피디님, 시래기국도 어떻게 하겠어요? 시옷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피디님 술 드시고 북엇국 드실 때 어떻게 해줘요? 북엇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죠? 아셨어요? 똑똑이. 그래서 여러분 국이 있으면 무조건 시옷 넣는 거예요. 얘가 고유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값이 있습니다. 값도 무조건 넣어줍니다. 왜요? 값 가짜가 있죠. 그럼 얘는요 고유어가 됩니다. 발음도요 대표 값 이런 식으로 사이소리의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 다 만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옷 넣는 거 맞아요. 자, 근데 노랫말 여러분 노랫말이라고 발음하죠. 누가 이거를 노래말 이래 노랫말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요. 니은이 덧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니은 덧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노래도 고유어, 말도 고유어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충족이 되죠? 그러니 시옷을 넣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정답은요. 2번 순댓국이 틀린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옳은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거 1번은 너무 웃기지 않아? 여러분 이게 피다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 근데 피는 거는
꽃이 피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담배를 피다 이러면 안 돼. 꽃이 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이거는 피우지 맙시다로 가져야 돼. 피우지 맙시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싸이월드에, 내가 싸이월드 세대여가지고. 싸이월드에 진짜 웃긴 구절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되게 관종이었나 봐. 그 여자가 담배를 되게 멋스럽게 피는 척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야. 근데 거기 문구가 뭐였는지 알아요? 문구 내가 한번 써볼게. 이게 너무 웃겼어. 뭐랬지? 나는 담배를 피지만 뭐래? 너희는 이 사람이 약간 남자에 대한 그런 게 있나 봐. 남자에게 불만이 많은 여잔가 봐. 좀 이상해. 너희처럼 뭐 바람은 안 피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바람은 안 피어 라고 하면서 진짜 허세스럽게 막 담배를 피는 짤을 올린 게 있었어. 근데 그게 너무 웃겼던 게 킬링 포인트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 담배를 피는 거 아니지? 피는 건 꽃이 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거든. 피우다 이렇게 가져야 됐고요. 또 바람을 피우는 것도 뭐죠? 요것도 여러분, 바람이 피려면 꽃이 피는 거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가져야지. 피우다, 바람을 피우다, 담배를 피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너무 웃겼어. 맞춤법도 틀리면서 또 인식도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놀림을 많이 받았던 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담배를 피우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제 오늘 배운 건데요. 날이게 기분이 좋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게다에 어가 붙는 거다. 사실은요, 날씨가 게다에 요 어간이죠, 어간. 어간 뒤에 어미가 이렇게 붙는 것인데요. 자, 요럴 때, 아예 되게 특이한 현상이어가지고 한글 맞춤법에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에나 어가 있으면 어가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옳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에랑 어가 붙으면 이상하게 어가 탈락되는 그런 표기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에랑 에 뒤에 어가 오면 이상하게 어가 탈락이 돼도 옳아요. 자, 요거는 이럴 때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로 베다 이거 있잖아요. 요게 칼로 베다. 베었다 하게 되면은 요거가 마찬가지로 어가 탈락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칼로 뱉다라고 해도 괜찮아. 요게 맞는 표기예요. 그래서 요게 아예 한글 맞춤법 안에 들어가 있는 표기 양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 에 뒤에 어가 오는 경우에 어가 탈락되어서 표기가 된 것도 옳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널브러져. 여러분, 이거는 널브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야. 여러분, 널브러지는 것보다 널브러지는 게 훨씬 더 널브러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설마. 널브러지는 게 부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널브러지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웬일은 무조건 요거밖에 없어. 우엔. 요게 어찌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어찌된 일인지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why가 아니에요. why, 왜 이게 아니라 어찌된 일인지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엔에 맞아요. 우엔일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세요.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저랑 오늘 했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오늘 했던 거 나왔으니까 나 좀 괜찮지, 여러분? 가끔 이제 이게 진도가 미스가 나면은 우리 역공이들이 선생님 이름하고 진도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잘 맞았죠?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쉬워. 제가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랑 뭐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치다와 그리고 맞추다 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요거 맞추다는 100개나 있어. 의미가 100개야. 과장한 거긴 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티다를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티다는요, 첫 번째 딩동댕 정답을 맞히다 요게 있습니다. 그치? 딩동댕 맞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답을 맞히다. 여러분, 정답을 맞히는 건 관역에서 10점 여기를 딱 맞히는 것도 정답을 맞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관역을 마치다 요것도 바로 딩동댕이기 때문에 요것도 마치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관역을 보면요. 다트를 봐봐. 되게 뾰족하지 않아요? 뾰족하지? 그래서 요 뾰족한 거에 착안을 해서 주사를 마치는 것도 바로 마치다에 해당이 됩니다. 연상작용으로 하면 돼요. 딩동댕 정답을 마치는 건 관역을 마치는 것 10점짜리 마치는 것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마치는 것도 다트의 뾰족한 부분을 통해 연상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 하나만 가면요. 제가 요거 오늘 알려드렸는데 엄마가 놀아주는 거랑 아빠가 놀아주는 게 좀 다르다 그랬죠. 아빠들은 되게 험하게 놀아주잖아. 되게 천진난만하게 애기들이랑 만약에 비가 오잖아요. 그럼 아빠들 특징. 야, 같이 놀러 가자. 막 이래가지고, 비 맞으면서 막 축구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귀엽지 않아요? 아빠들 이러는 거? 이제 딱 집에 간다?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고개를 숙여. 왜죠? 아내가 뭐라고 하거든. 뭐라고 하지? 야! 막 이러면서, 애를 비를 맞히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맞게 하다라는 의미로 비를 맞히다. 바람을 마치다 라고 했을 때 요런 비를 마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들이 너무 웃기지 않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놀아주는 게? 그렇게도 놀아주면 너무 좋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싹 다 맞추다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맞히니 이거 맞네. 그럼 정답은 1번이죠?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눈을 맞게 하다, 비를 맞게 하다, 아니면 바람을 맞게 하다, 소박을 맞게 하다. 소박은 서리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상현상이랑 관련이 있는 건 맞히다. 요게 맞습니다. 자, 이제 주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춰야 하고, 이게 맞겠지? 자, 그 다음에 전교 1등이라면 정답을 딩동댕 맞힐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중간고사가 끝난 후 영희와 철수는 여러분 이거 봐요. 서로의 답을 비교하다의 의미가 있죠? 자, 비교하다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추어 보았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3번, 4번을 완전히 구별하셔야 돼요. 자, 3번은 딩동댕이지만 4번은 딩동댕이 아니죠? 영희의 답과 철수의 답을 자기들이 서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야. 이거는 딩동댕이랑 다르잖아요. 비교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맞추다로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자요. 8번 들어갑니다. 자, 8번. 밑줄 친 단어 사용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무조건 치르다밖에 없어요. 치르다는 이 세상에 아예 없는 단어라는 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치르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가봅니다. 치르다 플러스 플러스 더니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자, 탈락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치렀더니가 맞아요. 치렀더니. 자, 참고로 가장 좋아하는,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2번이에요. 여러분, 국수가 부르면 철수가 하늘 냈다. 이거 맞지? 자, 여기서 부르면요. 붓다, 디귿붓다로 들어가줘야죠. 여러분, 붓다, 디귿붓다는 부피가 늘어나다의 의미인데요. 국수가 액체를 쓱 스며들게 되면은 국수의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디귿붓다를 쓰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자, 여러분 이거 매개모음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자음 뒤에는 매개모음 들어갑니다. 왜요? 미음이랑 디귿이 충돌하잖아. 그럼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매개모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되기 때문에 디귿이 뭘로 바뀐다? 리을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거 뭐가 되죠? 부르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맞고요. 밥을 안 치다. 요거 잘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네. 여기에 어찌된 일이니? 이기 때문에 Y가 아니라 어찌된을 가지고 있는 when으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단순 오치가 틀렸는데요. 단순하게 행동을 해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뭔가 치가 있고 단자가 있으니까 단순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단자가 붉을 단자에 순자가 입술 순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입술 순자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육달월자가 들어가 있죠. 입술은 신체 일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육달월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입술자, 입술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입술 순자가 되겠고요. 붉은 입술과 자, 요것은 힐호자가 됩니다.
여기 힐백자가 들어가 있죠? 흰 치아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요. 어때요? 자, 여기 송곳니가 이렇게 4개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빨 치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호치는 붉은 입술과 흰 이빨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를 말하기 때문에 자, 4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자, 1번입니다. 사상누각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정저지와 우물 밑에 있는 자 개구리가 바로 정저지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면은 우물 위에 살짝 하늘이 보이는 게 전무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견문이 굉장히 좁은 경우를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요 파렴치한이요. 파렴치한. 자, 요게 파자가 약간 물결 파자라고 그냥 깨질 파자라고 보시게 되면 파자로 여러분이 읽으실 수가 있어요. 청렴함을 깨고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바로 뻔뻔한 사람을 파렴치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0번이에요. 자, 다음 제시문과 관련이 있는 한자 성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철수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그 직업을 갖게 되자 자신의 기대와는 다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직업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이 직업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게 머리 숫자에 서자가 보게 되면 쥐꼬리가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쥐의 머리고요. 여기 쥐꼬리가 요렇게 길게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쥐 서자입니다. 쥐의 머리가 나왔는데 쥐의 머리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왜 왔다 갔다 그럴까? 어디로 가야 될지 쥐가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수서양단이라는 말이 나온 거니까 자, 철수랑 되게 비슷하죠?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한자 성어는 2+2로 나눠주면 좋거든요. 권세가 10년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으로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10년 동안 권세를 누리기 힘들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과불린이라는 건 과자가 잘못 과자예요. 잘못을 개선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즉 잘못이 발견이 되면 빨리빨리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걸 바로 개과불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이동풍이라는 건 말의 귀에 동풍 이렇게 동풍이 샥 오는 걸로 소기의 경읽기 말을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걸 마이동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1회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곧 2회에서 보도록 합시다. 안녕.